그대로네. 왜 아직도 있네? 똑딱똑딱. 아파트 복도를 굴러가는 플라스틱 바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김순덕 62세. 그녀가 야쿠르트 배달복을 입고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15년째 반복한 동선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루트였지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요. 1502호 앞 야쿠르트 2개와 비타500 1개를 놓았습니다. 1503호 앞 야쿠르트 3개와 비타500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1504호 앞에서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쌓인 요구르트들이 보였습니다. 어제것, 그제것, 사흘 전 것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이 허리를 숙여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5일째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504호 박미선 씨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요구르트를 남겨둔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아침마다 정확히 7시에 문을 열고 가져갔었지요. 순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순덕이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문틈을 살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신문이 끼어 있는지, 우유가 쌓여 있는지, 악취가 나는지. 새벽 배달원만이 알 수 있는 신호들이었지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에 계신 건가? 순덕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음 호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이 단지를 돌며 그녀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쿠르트 대리점. 순덕이 빈 카트를 정리하며 오늘 배달 내역을 체크했습니다. 손에 든 전표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204호 딸 출산 당분간 2배. 807호 남편 입원 일주일 정지. 1504호 5일째 미수령. 대리점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1504호 날짜 지난 건 반품 처리해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순덕이 쌓아둔 야쿠르트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하며 담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거기 무슨 일 있나요? 박미선 씨 원래 꼼꼼하신 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은 안 되시나요?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여행이라도 가셨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엔 의문이 남았습니다. 박미선 씨는 여행을 가도 미리 배달 정지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이었지요. 그날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배달을 마친 순덕이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정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항상 단지를 한 바퀴 둘러보곤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택배를 나르는 기사들. 15년 동안 본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1504호가 있는 15층 창문이었습니다. 낮인데도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켜져 있었는데.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경비원 김철수가 그녀를 봤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김 반장님도요.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1504호 댁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세요? 김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504호요? 글쎄요,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 왜요? 아니, 요구르트를 며칠째 안 가져가셔서요. 좀 이상해서.
그래요? 요즘 단지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다들 바쁘긴 하던데. 혹시 친척 집이라도 가셨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순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단지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쿠르트 아줌마 순덕의 집은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식탁, 낡은 TV, 싱크대 옆 냉장고.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었지요. 순덕이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전화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아파트 문 앞에 쌓인 우유팩들이 비쳤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신호였던 것이지요. 그녀의 머릿속에 1504호 문 앞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쌓인 요구르트들, 대답 없는 초인종, 꺼지지 않은 거실불. 순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순덕이 다시 1504호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요구르트는 그대로였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문 앞에 놓였던 택배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제 분명히 봤었습니다.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요구르트 옆에 있었지요. 누가 가져갔나? 그녀가 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문 손잡이에 지문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출입한 흔적이었습니다. 순덕이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요. 서둘러 배달을 마치고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박주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주임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1504호댁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1504호요? 무슨 일인데요? 요구르트를 일주일째 안 가져가세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박주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 그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집주인이 안 받겠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안 받겠다는 연락도 없었고 그 할머니가 여행을 가셔도 먼저 전화해서 정지시키시던 분인데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해서. 아이고,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여행 가셨거나 친척집 가셨겠지. 요즘 재개발로 다들 바쁘다니까요. 박주임이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배달만 하세요. 괜히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녀가 조용히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순덕은 집을 나섰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박할머니 아파트에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순덕이 혼자 1504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배달 시간도 아닌데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TV 소리와 생활소음이 들렸지만 1504호만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1504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이 재빨리 옆 계단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요. 그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었습니다. 순덕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계단참에서 나왔습니다. 1504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 씨는 어디 계신 거지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박할머니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순덕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남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미선 씨의 가족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그녀가 일어나 배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순덕이 카트에 제품을 싣는데 대리점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1504호 배달 중단이에요. 네. 왜요? 박미선 씨 아들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당분간 배달 안 해도 된대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요? 언제 전화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요. 왜요?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사장님, 그분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요? 왜요? 아니, 그냥 확인차.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개인정보라 안 돼요. 순덕 씨,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아들인지 사장님이 확인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박미선 씨 성함하고 야쿠르트 배달받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마친 순덕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층 1504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옆에서 70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박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였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거기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아, 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1504호 박미선 씨 아세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요? 알지, 같은 동에 사는데 왜요? 요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아들분이 모시고 갔다던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박할머니는 아들 없어. 자식들은 이민 가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들이 없다고요? 응, 이혼하고 혼자 살았지. 자식은 딸 하나 있는데 호주로 시집 갔어. 그래서 항상 외로워 보이더라고. 할머니가 순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순덕이 말을 흐렸습니다.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 할머니가 요즘 통 안 보이긴 했어.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글쎄, 며칠 된 것 같은데? 통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안 나온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사셨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밀감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순덕이 핸드폰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신고한단 말입니까?
야쿠르트를 안 가져간다고 신고할 수도 없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수상하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지요.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삐리리리.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죠? 네. 누구시죠? 박미선 씨 아들입니다. 어제 대리점에는 전화로 얘기했는데 당분간 어머니 집에 야쿠르트 배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언제 오시는데요? 오시면 연락하시겠죠. 1504호 말입니다. 더 이상 넣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받은 전화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변을 훑어보다 15층 1504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날 새벽 아파트 복도. 순덕은 매일 일상대로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1504호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 앞에 더 이상 요구르트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요. 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대리점 사장이 직접 와서 수거에 갈 리는 없었습니다. 순덕이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 손잡이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틈으로 새는 빛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지요. 순덕이 천천히 다음 호수로 이동했습니다. 101동 지하 주차장 오전 7시. 101동 배달을 끝내면 102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아파트 옆 연립주택에도 배달이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나가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 102동으로 가는 것이 그녀의 배달 루틴이었습니다. 간단히 가방만 메고 101동 지하 주차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갑자기 카트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야쿠르트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순덕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카트를 친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바람에 넘어질 리 없었지요. 순덕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기둥 뒤 차 사이 어둠 속 누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야쿠르트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둘러 배달을 마치고 아침 9시경 야쿠르트 대리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이 대리점에 돌아왔을 때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순덕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순덕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상한 행동이요? 밤에 복도 돌아다니고 남의 집 문 열어보고 관리사무소에 이상한 질문하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순덕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순덕 씨, 아줌마 일이 뭐예요? 배달이잖아요. 배달만 하세요. 이러다 민원 들어오면 저도 곤란해요. 하지만 1504호 박미선 씨가. 그 얘기 그만해요.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미선 씨 아들이 모시고 갔다잖아요.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오후 3시. 순덕이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옆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지나가며 쑥덕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야쿠르트 아줌마래. 응? 무슨 일인데? 밤에 복도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문 엿본다잖아. 무섭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요. 자그마치 15년이나 이곳에서 배달을 하며 지냈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비원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괜찮아요? 네. 김철수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서요. 이 단지에 손 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앞두고 있잖아요. 보상금 때문에 다들 예민해요. 그리고 명예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 정리요? 김철수는 별일 아닌 듯이 말했습니다.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이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찾아오는 가구가 많아요. 노인들이 많잖아요. 부동산업자들이 가짜 아들 행세하면서 명예 정리하는 곳도 많다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그림자가 단지를 덮었지요. 그녀가 15층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 다른 집들은 하나 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4호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순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엔 성심요양병원 간호조무사라고 적힌 명찰이 보였지요. 순덕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순덕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무언가 슬픈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젊은 순덕이 환자들의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12호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환자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네 할머니, 뭐 필요하세요? 물 좀 주세요. 순덕이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간호사님, 네, 우리 아들이 왜 안 와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순덕이 말없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보호자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지요. 곧 오실 거예요. 순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동료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12호 할머니 보호자 연락됐어요? 안 돼.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봐. 병원비는요? 3개월째 밀렸어. 원장님이 퇴원 조치하래. 퇴원이요? 그분은 혼자 못 사시는데.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보호자가 안 나타나는데.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순덕은 312호를 보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312호 할머니는요? 어제 퇴원했어. 구청에서 데려갔대. 구청에서요? 응. 연고자가 없으니까 시설로 보냈나 봐.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312호 할머니가 이송 중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순덕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상 징후를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고. 보호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순덕은 그저 배정된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았지요. 잠시 옛 생각을 하던 순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312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504호 박미선 씨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순덕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순덕이 평소보다 일찍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배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4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댔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허리를 숙여 문틈을 살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 1505호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오더니 순덕을 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순덕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저는 야쿠르트 배달하는. 새벽 5시예요? 배달 시간도 아닌데?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기, 혹시 옆집 할머니 보셨어요?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요즘 못 봐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누가 보면 빈집 염탐하는 것 같아요. 정 의심스러우시면 경찰을 부르시던가. 남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덕이 대리점에 도착했을 때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 왔어요. 새벽 5시에 복도 돌아다니고 남의 집 문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순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그 단지 배달 빼는 게 좋겠어요. 네. 다른 배달원한테 맡길게요. 순덕 씨는 다른 단지로 가세요. 사장님, 저는 그냥. 순덕 씨, 15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만 쉬어요. 그동안 생각 좀 하고. 사장이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빈 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갔던 그 단지에 이제 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에 전화를 했던 그 아들이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만두라고. 당신들이 박미선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갔다는데. 아줌마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단지 출입도 못 하잖아요. 일도 잃었고 하니 그걸로 끝내세요. 박미선 씨는 어디 계세요? 살아계시기는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아줌마, 야쿠르트나 팔아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괜히 정의감 부리다가 더 큰일 당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누가 신경이나 써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순덕도 결국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3개월째 연락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지요. 하지만 박할머니 아들은 어떻게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순덕은 그제서야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박미선 씨도 그랬을 거라는 것을요. 혼자였을 거라는 것을요. 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겠어요.
다음 날 오전 순덕이 동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어색하게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할 것이 있었지요. 포털 사이트에 박미선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녀가 아는 박미선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재개발명예 이전, 고독사 보험금, 독거노인 실종,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앞둔 단지 독거노인 명의 노린 사기 기승. 순덕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에서 독거노인들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명의를 이전받거나 보험금을 노리거나 심지어 실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박미선 씨도? 순덕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복직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독거노인 안전 확인 같은 거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이요. 70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미선 씨, 여기 명단에는 없는데요. 없다고요? 네. 독거노인 복지 대상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이 계신가요? 아니요, 혼자 사세요. 그럼 왜 명단에 없지?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작년에 명단에서 제외됐네요. 왜요? 보호자가 생겼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들분이 모시겠다고.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요? 박미선 씨는 아들이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지?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첨부돼 있는데 그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 먼저 하시는 게. 경찰이요? 네. 만약 사기라면 경찰 사안이에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구청을 나와 곧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실종 신고요? 누가 실종됐는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박미선 씨라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가족은 아니고. 제가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데.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요? 그럼 가족도 아니시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고요. 집에도 안 계시고. 일주일이요? 성인이시면 일주일은 실종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나타났고 복지 명단에서도 제외됐고.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 성인은 연락 안 되는 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 데려갔으면 문제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 아들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세요? 순덕이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지요.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 신고서 작성하시고요. 저희가 확인은 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머니는 가족도 아니시고 실종신고 접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오해가 많아요. 오해요? 네. 가족끼리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연락되고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순덕은 신고서를 받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실종 신고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나
진짜 아들이면 나를 고소라도 하면 어떡하나. 순덕은 일단 신고서를 챙겨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 단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15층 건물이 보였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덕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더 위협적이었지요. 야쿠르트 아줌마. 경찰서까지 갔다며? 순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날 미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박미선 씨 어디 있어요? 입 닥쳐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줌마도 혼자 살잖아요. 아들도 안 찾아오고. 내일 아줌마가 안 보여도 누가 신고라도 하겠어요? 똑똑히 들어요. 오늘같이 경찰서 들락거리면 아줌마 인생도 끝나요. 알아들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생각났습니다. 아줌마 인생도 끝나요. 그럼 박할머니는 인생이 끝났다는 말인가? 두려웠습니다. 진짜 두려웠지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순덕의 집 앞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문마다 커튼을 쳤습니다. 문 앞에 의자를 받쳐놨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밤 9시. 신고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녀가 경찰서에서 받아온 신고서를 봤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였지요. 순덕이 신고서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범인들은 가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만들어 순덕이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줄까요? 순덕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밤 10시.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그녀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삐, 삐, 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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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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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또 틀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였지요. 순덕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레 소리 없이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입 다물면 이거 드릴게요. 500만 원.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그녀의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은 3개월치 월급이었지요.
순덕이 현금을 받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날 사려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이 봉투를 복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그녀가 신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 단지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지요. 어쩌면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박미선 씨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문 앞에 놓고 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고 박할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순덕이 눈을 감았습니다. 312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아들이 왜 안 와요? 그때 순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지요. 그 결과 할머니는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안 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지갑, 신고서, 그리고 15년 동안 보관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배달 일지. 순덕은 15년 동안 매일매일 배달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이었지요. 일지를 펼쳤습니다. 1504호 박미선, 야쿠르트 1개, 매일 오전 7시 수령. 15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기록이 달라졌습니다. 미수령, 초인종 무응답. 순덕이 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1시 50분.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 앞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올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이 단지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뒤를 봤습니다. 이 밤에 경찰서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가방 속 신고서를 만졌습니다. 박미선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택시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경찰서 자정 12시 10분. 순덕이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당직 경찰관이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순덕이 가방에서 신고서와 배달 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왔던 사람이에요. 1호 아파트 1504호 박미선 씨 실종 건으로요. 당직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뭐예요? 15년치 배달 기록이에요. 박미선 씨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요구르트를 안 가져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구청에 확인했더니 복지 명단에서도 제외됐고요.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협박 전화가 왔어요. 순덕이 핸드폰을 꺼내 협박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당직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협박 문자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리고 조금 전 저희 집 문 앞에 놓여있던 봉투예요. 경찰관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로 저희를 부르시지 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오셨어요? 일단 접수하고요. 담당 형사님께 보고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연락할 거예요. 내일이요?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 자정이에요. 영장도 필요하고 절차가 있어요.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미선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모셔다 드릴 테니 집에서 쉬세요. 문단속 잘하시고 혹시 또 협박 전화 오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사 2명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1504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입니다. 계신가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지요.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최 형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최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썩어가고 있었지요. 누군가 급하게 나간 것 같은데. 다른 형사가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선배님, 여기 좀 보세요. 최 형사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닦으려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지요. 최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과수 불러요. 여기 감식 들어가야겠어요. 경찰서 수사과 오후 2시. 순덕이 경찰서에 다시 왔습니다. 최 형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김순덕 씨 앉으세요. 박미선 씨는요? 찾으셨어요? 최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흔적이요? 혈흔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정밀 감식 중입니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박미선 씨가 아직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 형사가 순덕을 봤습니다. 김순덕 씨가 신고 안 했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찾아주세요. 제발.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오후 4시. 검은 점퍼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이 며칠 전 밤에 15층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최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박미선 씨 어디 있어요? 남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드나든 거 증거도 있고요. 협박 전화도 당신이 한 거죠? 통화 기록도 나왔어요. 500만 원 봉투도 당신 짓이지? 남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에는 말 안 해요.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 복도 오후 5시. 순덕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최 형사가 나왔습니다. 김순덕 씨,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연락드릴게요. 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여기 있어봐야 힘들기만 해요. 괜찮아요. 박미선 씨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최 형사가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순덕 씨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 영영 묻힐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최 형사가 순덕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순덕 씨, 박미선 씨 찾았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최 형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속에서 발견됐어요. 범인이 자백했습니다. 순덕이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더 빨리 신고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김순덕 씨 잘못이 아니에요. 최 형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범인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노렸대요. 명의를 이전받으려고. 박미선 씨가 거부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3일 후 오전, 장례를 마친 후였습니다. 순덕이 단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온 단지였지요. 경비원 김철수가 그녀를 봤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덕분에 다른 분들도 조사받았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 노리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단지를 걸어 들어가는 순덕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15층 앞에 서서 순덕이 1504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엔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박할머니. 제가 더 빨리 신고했더라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 후 새벽, 순덕이 카트에 제품을 싣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오늘부터 다시 그 단지 맡아요. 네. 그리고 미안했어요. 제가 아줌마 말을 안 들어서.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사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순덕이 카트를 밀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 새벽 5시 30분. 순덕이 익숙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1502호 앞 야쿠르트 2개, 비타500 1개. 1503호 앞 야쿠르트 3개, 비타500 2개. 1504호 앞. 순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이었지요. 그녀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배달을 마친 순덕이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이정숙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단지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할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3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엄마 뉴스 봤어. 괜찮아? 응.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그러셨어? 나한테 얘기하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아들, 너 잘 지내고 있지? 응,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밥 먹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이 다시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똑딱똑딱.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15년째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각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순덕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신문이 쌓여 있진 않은지,
우유가 그대로인지,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진 않는지,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1504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순덕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시죠? 저희 이사 왔어요. 젊은 아내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야쿠르트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덕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부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이 빈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순덕이 단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새벽 5시에 아파트가 뭘 말하는지를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순덕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쿠르트를 팔고 있어요.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야쿠르트 대리점 오전 8시 30분. 순덕이 빈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같은 복도를 지날 것입니다. 내일도 요구르트를 배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게 접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독거노인은 약 200만 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